정 교수가 꺼낸 2대의 휴대전화. 한투증권 김경록 차장이 추가 진술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때 그날 여의도 앞에 K모 호텔. 그 호텔에서 김경록 차장이 건넨 노트북 가방 안에서 정경심 교수가 2대의 공기계를 꺼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휴대폰을 2대 꺼낸 정경심. 김경록에게 물어본 건, 야, 유심 어떻게 갈지? 이게 사실은 어른분들 중에서도 이 IT 기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유심칩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폰 기계나 이런 거는 유심칩 가는 게 가끔 저도 좀 어려워요. 정경심 교수 몰랐던 모양이에요. 9월 6일 조국 청문회 당일이죠. 김경록에게 전화해서 당신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 가방 가지고 켄싱턴 호텔로 오라 라고 전화하죠. 검찰 통화 내역 분석해서 3분간 2사람이 조국 청문회 당일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켄싱턴 호텔 도착해서 그 안에 CCTV 검찰 이미 확보했죠. 김경록 PB가 본인 가방에서 노트북 가방을 넣어서 호텔 2층에서 정경심에게 전달했다. 정경심 교수는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폰 공기계 2개를 꺼내서 김경록 PB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야, 유심 어떻게 갈지? 그러자 김경록 PB가 호텔 카운터에서 유심을 꺼낼 클립을 빌려와서 전달을 해줬다. 2층에서 정경심 객실로 이동을 했다. 정경심 교수 노트북 살핀 후 유심칩을 새로 끼운 휴대폰으로 조국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표창장 위조는 조교가 한 것 같다. 청문회에서 당신 좀 수긍하라. 라는 전화통화를 들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주요 핵심 관련자 김경록 PB가 이 정도 진술했어요. 상당수 진술, 디테일하게 진술을 했고 이미 CCTV 화면을 통해서 정 교수가 노트북 가방 전달받은 화면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근거면 검찰에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저 과정을 보면 말이죠. 제가 볼 때 이제 김경록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면 그 진술이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건 드라마 아니면 007 영화에 나오는 007 그런 모습 같아요. 이건 007. 가방을 전달하고 가방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공기계가 2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을 살펴본 다음에 휴대폰을 왜 자기 휴대폰을 쓰지 않고 공기계에 유심칩을 가느냐. 그러나 유심칩도 본인이 갈지 않고 이걸 갈아달라고 해서 결국 호텔 로비 가서 이제 클립 하는 걸 가져와서 끼워서 갈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노트북에 뭐가 들었을까? 그걸 노트북을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노트북을 보고 나서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안고 하겠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니 장관 될 사람의 부인이 왜 휴대폰 공기계? 좋은 말로 휴대폰 공기계지 대포폰 아닙니까? 대포폰이다. 이제까지 항상 어떤 범죄에 제공됐던 대포폰인데 저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냥 휴대폰이 어떤 종류가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아이폰 2대 같다는 거예요. 아이폰 2대 같다? 우리가 아이폰은요. 갤럭시에 비해서 보안이 아주 잘 되고 외국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통화 녹음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안성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죠.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됩니까? 그렇죠. 아직 본인이 통화 녹음은 못 해요. 예. 상대방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밀과 관련된 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이폰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 저 노트북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분명하거든요. 예. 그럼 검찰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왜 김경록 씨가 구체적으로 노트북까지 받고 거기에서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 가방은 받았는데 가방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록 씨는 가방을 주고 그걸 가지고 켄싱턴 호텔 7층에서 9층 사이에 있는 객실로 같이 갔다는 거거든요. 객실에서 노트북 보고 통화까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말에 어떤 김경록 씨에 대해 굉장히 김경록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받지 않았나.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저건 명백히 증거인멸 행위다. 인멸교사 행위다. 행위. 이렇게 볼 수밖에 교사.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김배은 박사님. 네. 유심칩을 공기계에 끼인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김광산 변호사님은 그냥 대포폰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게 좀 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냐면 저는 뭐 유심칩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파리 연수 갔을 때 이제 해외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유심을 껴서 이제 본사랑 통화를 하고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그런 건 해봤는데 한국에서 다른 유심칩을 공기기에 낀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깡통폰은 유심칩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네. 유심칩을 껴서 통화를 하고 빼서 유심칩 버려버리면 내가 어디에 통화했는지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심칩을 누구의 명의의 유심칩을 가져왔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유심칩 카드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기계 차명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이 유심칩을 정경심 교수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정경심 교수가 야 이거 유심칩 어떻게 끼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럼 평상시에 단 한 번도 유심칩을 교체하면서 다른 유심칩으로 전화통화할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꿔도 거기서 다 껴줘요, 유심칩. 그럼요. 다 껴주고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받아서 저는 아이폰을 많이 쓰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살 때마다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자세히 보면 조그만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을 가운데 있는 구멍에 이렇게 누르면은 핀이 나와서 거기 유심칩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카운터에 가서 클립을 하나 받아다가 이 유심칩을 뺄 수 있는 공간들을 열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인즉슨 정경심 교수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유심칩을 바꿔서 조국 전 장관이랑 통화를 해야 하는 그 은밀한 대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 기록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9월 6일 얘기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가서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 다 갖고 나왔던 게 9월 1일의 얘기고요. 그 전에 하드디스크 교체했던 건 8월 달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신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고 있고 내 통화에 대한 내용까지 언제든지 검찰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조국 전 장관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는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은 거죠. 예. 자, 이 차명폰, 대포폰, 유심칩, 공기계 목적이 무엇이냐? 검찰이 따져 물어야 할 대목 같습니다.